저 그 쇼 이렇게 딱 본 순간 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호평이냐 혹평이냐, 이 평이 정말 제가 봤을 땐 딱. 안녕하세요, 최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브랜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하는 소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이 브랜드들도 사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브랜드를 이제 누가 그 수장을 맡느냐에 따라 그 브랜드가 다시 확 부활하기도 하고, 요즘 그런 브랜드의 성공 혹은 약간 이제 주춤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나 그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누가 맡느냐, 그 CD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데, 요즘은 그 교체 주기가 사실 많이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들이 지금 약간 주춤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흥망성쇠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을 꼽을 때 늘 빠지지 않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예가 구찌예요. 구찌가 뭐 60년, 70년대 뭐 뱀부 백이니 재키 백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랑받았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한동안 정말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집안 싸움도 있고요. 브랜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사회생시킨 사람이 누구냐? 톰 포드입니다. 할머니 가방 브랜드로 인식되던 그 구찌를 굉장히 관능적인 섹시함, 에로티시즘, 그런 것들을 딱 녹여내요. 톰 포드는 이때 디자인만 잘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브랜드의 이 방향성과 광고 캠페인 같은 이런 전반적인 브랜드의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합니다. 톰 포드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 정의? 표본을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이 매우 사랑하는 샤넬도 마찬가지예요. 1920년대 샤넬 여사가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했죠. 지금 사랑받고 있는 트위드 자켓도 그렇고, 남자 속옷으로만 쓰이던 저지로 겉옷을 만들고, 그리고 블랙드레스,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나 입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이런 현대적인 옷을 이제 발표를 딱 하고 모든 여성들이 입게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변신시켰잖아요. 근데 40, 50년대 이후로 가면은 예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샤넬 여사가 이제 작고하고 84년도에 칼 라거펠트라는 젊은 디자이너가 딱 샤넬을 맡게 되면서 다시 샤넬의 부흥이 쫙 일어나요. 루이비통도 90년대 마크 제이콥스가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모노그램 백에다가 아티스트와 콜라보해서 그래피티 같은 낙서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를 현대적으로 쫙 만들어서 센세이션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죠. 구찌. 톰 포드가 물러간 이후에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맥시멀하고 굉장히 장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레트로한 무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할머니 패션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막 MZ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켈레가 이끄는 구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구찌 매출이 35억 유로였대요. 근데 이후에 2022년대 매출을 보면 97억 3천 유로, 3배 가까이 뛴 거죠. 자, 현재는 사바트 사르노가 이제 이 구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첫 오프닝 옷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정제되어 있는 실루엣에 미니멀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란제리 룩 같이 야시시한 이런 옷도 캐주얼한 아이템과 이렇게 섞어서 연출하는 거, 이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즌에서 가장 뭐 화려한 정도가 이런 버전입니다. 자, FW 시즌을 딱 봐도 모던하고 정제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야시시한 레이스조차도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풀어냈죠. 브랜드를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굉장히 또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잘 계승하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색깔도 잘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찌의 그 헤리티지는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아이템으로 엿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구찌를 대표하는 그 초록과 빨강 요 띠 있죠? 자, 이런 백들 화려하게 지금 장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옷은 깔끔하고 모던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해 놓은 거를 볼 수 있고요. 재키룩 같은 경우는 현대적으로 풀어낸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쇼로는 지금 리조트 룩이 나왔습니다. 로시크 룩이 전반적인 트렌드에 이제 강세를 이끌 건데,
하늘하늘한 이런 보타이 블라우스,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과감하게 쓰고 있어요. 톤이 파스텔 톤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보색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임자 미켈레 때만큼 뭔가 이렇게 확 이목을 끌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약간 핸들을 꺾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구찌에 있던 미켈레는 어디로 갔냐? 발렌티노로 갔습니다. 이국적인 터번에 진주 뭐 이렇게 주렁주렁 목걸이,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옷들도 굉장히 장식적이고 레트로한 무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터프한 손가락 없는 요 가죽 장갑 믹스 매치하고 이런 터번에 이런 선글라스 낀 이런 연출들 보면은 미켈레의 색깔이 확실히 묻어납니다. 자, 그리고 남자복도 이국적인 패턴의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캐주얼한 이런 볼캡 딱 매치해 놓은 이런 연출들. 미켈레가 이제 이끄는 발렌티노, 호평이냐 혹평이냐, 뭔가 점쳐보자면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발렌티노가 안 보여. 정말 그냥 미켈레 색깔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실패냐? 라고 근데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셀린느가 그래요. 피비 파일로가 이끌던 올드 셀린느, 우리가 그 시절을 끝내고 에드 슬리먼이 이제 셀린느를 맡았죠. 에디 슬리먼이 쇼를 딱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에디가 에디 했다, 그냥 요러고 별 이제 기대를 못 모으고 있다가 그 이후에 모든 MZ들이 그냥 환호하는 그 룩을 빵 하고 발표를 했죠. 기존의 헤리티지의 무게를 잘 두느냐, 본인의 색깔이 너무 많이 나왔냐, 약간 이 밸런스 조절해서 또 약간 평가가 또 갈리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헬무트 랭이 그렇습니다. 헬무트 랭은 사실 90년대 미니멀리즘을 이끌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후에 많이 주춤했죠. 그러다가 피터도가 헬무트 랭을 이끈다는 소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피터도가 헬무트 랭 데뷔쇼를 제가 뉴욕에서 실제 직관을 했습니다. 안전벨트 띠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라 블러킹을 한 이런 트리밍, 이런 장식들을 많이 했고요. 90년대 미니멀리즘, 헬무트 랭이 선보였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쇼를 보고 제가 바로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의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은 헬무트 랭 쇼에 피터도가 안 보였다. 그 이후에 이제 한 시즌 더 발표가 됐죠. 자, 시스루 룩인데 요 텍스처가 보면은 이렇게 뽕뽕이 비닐로 만든 듯한 이런 소재를 썼어요. 근데 이런 시스루 같은 경우는 피터도의 쇼에서 이런 비슷한 룩을 내보냈었어요. 이 두 룩이 흡사합니다. 다만 헬무트 랭 쇼는 이제 소재에서 이제 뽕뽕이 같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소재를 썼던 걸 보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굉장히 잘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모던하면서도 이 실루엣에 여유가 있고 이런 절개를 굉장히 잘 썼단 말이죠. 본인의 쇼에서 선보였던 그런 비슷한 이제 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룩들을 보잖아요. 이거는 사실 피터도라기보다는 약간 힘을 뺀 리고엔스 같기도 해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90년대에 헬무트 랭이 3버튼 자켓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해석돼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터도가 이끄는 본인 브랜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 헬무트 랭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피터도가 만들고 있는 헬무트 랭은 아직은 완벽하게 간이 잘 안 돼 있는 느낌이라서 아직은 좀 아쉬운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뀐 브랜드가 있어요.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맥퀸이 누굽니까? 굉장히 이 시대의 천재 악동이라고 불리는 디자이너였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도 내세웠었죠. 특히 그 엉덩이 꼴까지 보이는 그 범스터 라인은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어요. 알렉산더 맥퀸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후에 사라 버튼이 이제 맡았을 때 맥퀸은 어땠냐?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이면서 맥퀸이 보였던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은 또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에 이렇게 꽃가락 같은 거, 이렇게 누빔 처리해 놓은 거, 이런 거 자칫하면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잘 해놓은 거 보였고, 조형적인 모던한 옷도 잘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야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떴을 것 같이 장식적이지만
이게 일상에서 이거 어떻게 입어 이럴 정도로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라 버튼이 이끄는 이제 맥퀸은 뭔가 뉴 로맨티즘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때 보였던 그 파격적인 범스터 라인, 사라 버튼이 재해석해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극단적으로 미디가 낮지만 옷 자체는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고, 그런 맥퀸을 이제 사라 버튼도 떠나고 션 맥기르가 맡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닝 쇼예요. 절개 사이에 이제 손을 이렇게 감췄는데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자, 워크 자켓을 굉장히 조형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신발도 보면은 말발굽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많이 투박해요. 요거는 뭐 자켓 자체도 예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컨셉이 뭔지 이제 슬슬 느껴져요. 여기 약간 말갈기 같은 디테일. 그러다가 이거는 뭐죠? 난해할 수는 있어요, 옷이. 그 난해한 거를 잘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까 사라 버튼에 재단했던 그 수트 라인 아셨죠? 정말 군더더기 없이 쫙 떨어지는 그 재단과 그 테일러링. 근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일러링도 아쉬웠고요. 이 말발굽, 이 신발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이제 실루엣이 조형적인데 역시나 엣지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딱 봤을 때 맥퀸 옷 같지 않고 리고엔스?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또 들었고요. 이 니트 셋업을 보면은 다니엘리가 한 보테가 베네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퀸의 아카이브를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코르셋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뭐 가죽, 메탈, 뭐 장식적인 어떤 것 등등등 이렇게 코르셋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아카이브를 조금 재해석을 했나 싶지만 특히 이 신발의 매치를 보면 이거는 그냥 맥퀸 아니고 약간 미스치프?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던 맥퀸의 브랜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장이 바뀌면서 앞으로 뜰 브랜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클로에를 꼽겠습니다. 피비파일로가 이끌던 또 클로에 시절에 클로에가 엄청 사랑받았어요. 자, 이번에 셰멜라 카말리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FW를 발표를 했는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 그 쇼 이렇게 딱 본 순간 와, 저렇게 입고 싶다. 보호시크, 보헤미안 시크 룩이 이제 딱 한눈에 보이고요. 러플로 이렇게 치렁치렁한 이런 블라우스, 원피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던하게 잘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데님 라인에다가 입게 되는 거는 지금 우리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룩이죠. 케이프, 망토 같은 거와 이런 드레스의 이런 연출. 올 가을에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폰 블라우스나 이제 드레스가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될 것이고, 뭐 클로에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자라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옷들이 쫙 나올 거예요. 프리폴 라인도 그 무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클로에 전성기 때 이끌던 페미닌한 그런 무드, 모던함도 잃지 않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가 어디냐라고 꼽으라 그러면 그런 이유로 클로에를 꼽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루이비통입니다. 버지라블로가 이끌던 루이비통의 쇼는 하이엔드 스트릿 룩이었어요. 스트릿적인 요소들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굉장히 하이엔드로 잘 풀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복에 있어서 수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트 룩 자체도 굉장히 잘 뽑아냈는데 이런 아이템들 보면 패딩 이런 것들을 이제 정장에 쓰이는 이런 우분에다가 그 다음에 루이비통 그 마크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연출들 보면은 마냥 포멀하지 않아요. 후드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캐주얼한 아이템인데 자켓에서 후드로 변신한 중간중간에 있는 이 절개들 보세요. 입체적인 이런 포켓, 이런 디테일들, 워크웨어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나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백들을 굉장히 이제 또 히트시켰죠. 형광 체인, 요거 또 엄청 히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버지라블로가 이제 암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별세했고요. 그 이후에 잠시 팀원들이 이끌다가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퍼렐 윌리엄스가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어요. 옷 좀 입는다고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SS 이제 데뷔를 했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거는 요거예요. 그 군복 카모플라주 요 패턴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체크보드 같이 네모난 요거는 또 루이비통에서 계속 쓰는 그런 다미의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요 합성어로 다무플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룩이 그냥 퍼렐 자체야. 선글라스와 이런 주얼리들 이런 거 그냥 다 진짜 본인 옷장에서 꺼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기 쉬운 그리고 사고 싶은 옷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패턴 하나마다 다 진주 박아놓고요. 이게 지금 얼마에 발매될지 저는 지금 약간 짐작도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입고 싶고 사고 싶은 아이템인 건 확실한데 살 수 없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허들을 딱 만들었어요. FW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셉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웨스턴. 딱 봤을 때 미국 원주민의 룩, 그 다음에 카우보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그 카우보이들이 로데오 그 말 탈 때 이렇게 바지 위에 한 겹 더 입는 이런 것들이죠. 요것도 얼마일까요? 요거 오버사이즈 요 아우터 보면은 기본템 같지만 요 단추에서 요 터키색으로 이제 색깔을 딱 냈죠. 터키색 요 단추만 빼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웨스턴 무드가 요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요런 절개들. 요 자켓이 하나 있거나 요 바지만 하나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템과 입었을 때 그 무드 뉘앙스만 살짝 내게끔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퍼렐이 이끄는 루이비통 지금 2시즌 발표됐고 이 평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딱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이제 확 기우는 애는 조금만 이제 더 지켜보면 이제 답이 딱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점수를 주는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사에 많이 멀어져 있던 브랜드예요. 에트로. 에트로가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것들을 잘 선보이는 브랜드죠. 마르크 드 빈센조가 이제 에트로를 이제 맡고 있고요. 작년 SS부터 맡았습니다. 에트로 데뷔 룩은 이래요. 굉장히 영해졌어요. 근데 이런 패턴들 쓰는 거 보면은 여전히 에트로의 그런 색채가 묻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 쓰는 거는 딱 마르크 드 빈센조가 가장 잘 쓰는 그런 컬러 라인이에요. 다양한 색채를 그라데이션 하면서 아사무사렇게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잘 쓰거든요. 23년 SS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 거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올해에 완전 포텐 터졌습니다. 저는 이걸 본 순간 온갖 서치를 해서 요 문신한 거 같은 요 쫄티 샀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요 문신한 것 같은 요 누드톤의 요런 상의를 보면 에스닉한 소수민족의 그런 무드가 느껴져요. 야, 이 전반적인 이 스타일링 보소. 굉장히 이제 영해졌죠. 그 와중에서도 이런 럭셔리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번 FW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역시나 멋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셋업 수트, 요런 패턴에서 이제 그런 무드를 잃고 있지 않아요. 또 안에 이런 비대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비대칭에서 느껴지는 그 한 끗, 그 세련됨 있잖아요. 이런 연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로도 따라할 수 있겠죠. 이런 화려한 패턴의 이런 아이템들 사실 자칫하면 굉장히 노블할 수 있는데 역시나 멋있게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자, 남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벳에다가 특히나 이런 패턴들이 있으면 그냥 유럽 부자 할아버지 옷 같을 수 있잖아.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잘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워킹하는 거 보시잖아요. 이 실루엣이 정말 이렇게 걸을 때마다 촥 이렇게 되면서 실루엣 잘 뽑아냈어요. 이런 쫄쫄이에다가 이런 세미 와이드 팬츠, 이런 실루엣이나 룩 자체가 에트로의 색감을 확 먹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바로 적용해서 입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태슬 장식이나 이런 패턴들이 브랜드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드레시하면서 멋스러워요.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으로 이런 뉘앙스로 따라 입고 싶게끔 디자인과 스타일링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냈어요. 내가 에트로에 가가지고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바로 서치해가지고 긁었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바뀐 브랜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평을 받은 데도 있고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진 데도 있는데 딱 한두 시즌만 보고는 또 논하기는 어려워요. 추후에 이제 방향성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초두의 관심, 샤넬, 이제 누가 바뀔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데 아마 에드 슬리먼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뉴스들이 이제 들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바뀌는 브랜드들 있으면 그거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